배현진은요 지금 드로이 목마가 됐어요. 이제 자유한국당은 수도값 때문에 정당가 망한다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MBC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상당 기간 안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배현진 누군지도 몰라. 저도 저걸 몰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제가 왜 배현진 아나 얘기를 하냐면은 아나가 아니구나 앵커군요. 앵커죠. 그때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목요일 날 그 두 분을 영입한다는 게 나오니까 이제 언론으로부터 논평을 해달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주문을 받았는데 본인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 전까지 내가 논평은 좀 기다렸다 내겠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논평을 냈잖아요. 엄기영 전 MBC 사장이 딱 야마였어요. 야마 이러면 안 되는구나. 메인이었다. 다 알아먹는 얘기인데 네, 그래요? 개인세이 이후에 좀 방송에 부적절한 용어가 써도 되는군요. 근데 어쨌든 엄기영 MBC 사장은 꽤 유명한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보궐선거에 MM이 붙었던 거 아닙니까? 최문순 그렇죠. 사장과 전 이제 엄기영 사장인데 그 두 분의 인지도로 따지면 최문순 도지사는 사실은 조금 힘든 버거운 싸움이었는데 근데 엄경 MBC 사장이 날아간 게 그 강릉에서 불법 펜션에서 불법 텔방 운영이 걸린 거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왜 그때 어디에 새누리당인가요? 새누리당 시절 왜 새누리당 후보로 나갔는지 난 참 아니 하여튼 그것부터 이해가 안 가죠. 국민들은 이해가 안 갔는데 그게 한나라당이었죠. 새누리당은 박근혜가 이제 하여간요. 그래서 이제 펜션에서 넘어가고, 이제 불법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한 방에 이제 어쨌든 훅 간 건데. 이번에는 KBS 사장의 MBC 앵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타 쌍피다. 아하, 그렇게 이제 엄경 그 전 사장을 빗대서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배현진 앵커가 안산 동산구 출신이에요. 안산 출신이에요. 근데 그 앵커를 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폄훼하고 조롱하고 막말했던 당시에 그것도 그때만 하더라도 유민 아빠가 그 교황이 오시기 전에 직전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려고 하는 척 진상규명을 위해서 뭔가 좀 움직이려고 했던 겉으로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방송에서 그런 행태를 보여줬던 아나운서거든요. 앵커거든요. 근데 그분을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해서 옥동자를 낳았다고 한우하고 박수하고 그래서 참 송파에 살고 계신 분들이 송파에서 이사 가야 되나 그런 자괴감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도 잘못 들으면 아니 뭐하러 이사 가고 떨어지면 되는데. 떨어뜨리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제 그쪽 당에 계신 분들 성향을 쪽에 있는 분들도 또 배현진 씨가 그래 그쪽에 와서 이제 하니까 이제 자존심 상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쪽 찍으시면 되죠, 뭐. 예, 그러시면 되겠네요. 홍준표의 말을 잘못 이야기하면 배현진 씨가 옥동자를 낳았다로 들려요. 조심들 하시고요. 제가요? 제가 한 말이? 홍준표. 근데 옥동자는 사실은 남자 아이를 상징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지금 방송이 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냅뒀어요. 이게 팟캐스트지 마.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이제 배현진 영입하고 기란영 영입하고 이것도 너무 양아치 같은 짓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가 수년간 다루었던 방송의 기본 맥락은 그런 거거든요. 북한 문제가 사라지면 자유한국당 부리는 뭐 먹고 사나 이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결국에는 미국 편드는 일본과 자유한국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친미파인 거고 그쪽 세력은 친일파인 거고 요 관점인데 상황이 이렇게 풀리니까 이 사람들 논평은 그게 나와야 돼요. 트럼프가 조사파, 정북 이렇게 되는 그 공격을 해야지 이게 그게 맞죠 이제. 트럼프 넘어져도. 그렇지.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정도 되면은 홍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북미 정상회담 성사 소식을 듣고 궁지 몰린 북한의 안보쇼? 이 쇼가 트럼프가 하는 게 쇼란 말입니까? 만만하니까 북한만 때리면서 쇼에 놀아나는 사람으로 만든 거니까 하여간 이제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한 거죠. 사실은 왜 그 코미디 프로에서 그 동수란 표현 혹시 아세요 두 분은? 사람이 존재하는데 아예 없는 존재로 만드는 그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그걸 동수라고 불렀어요. 동수 취급한다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동수가 된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귀하면 듣질 않아. 누군가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대한애국당이 이제 매주 집회를 했었잖아요. 뭐 성조기와 태극기와 이스라엘기를 들고 그러면은 이제 성조기는 없어지고 이스라엘기만 남나요? 일장기하고?
조금 진지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조금 얘기 좀 해도 돼요? 우리가 말이에요. 사회를 나중에 보세요. 네네. 아니야. 하고 싶은 보세요. 말다 제가 이 하셨어요.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1919년 저번에 그 얘기했죠. 3.1운동 후에 임시정부 임시현장 민주공화제,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직선제헌법, 그다음에 촛불 문재인 민주당 정부, 그다음에 2018 헌법을 만들어낸 세 번의 역사적 흐름이 있잖아요. 예.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여러분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사회주의권만 참석했어요. 84년 LA 올림픽에 자본주의권만 참석했어요. 88년 서울 올림픽에 양쪽이 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87년 6월 항쟁에 그 힘을 받아서 비록 노태우 정부였지만 남북 기본 합의서를 했어요. 그로부터 30년 후에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하고 남북 관계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다 역사적 흐름이 있거든요. 일단 그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간에 러시아와 수교가 나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렇죠. 러시아와 수교를 예, 그런 등등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3.1운동과 임시정부 100범을 재조명하자 이걸 저희가 이제 2018 체제의 10대 어젠다 중에 첫 번째를 제가 얘기를 그때 이제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중심정당론입니다. 조만간 말씀을 드릴 텐데 제 주장의 핵심은 김근태 전 의장이 주장했던 예를 들어 민주대연합을 더 극대화한 민주대연합 플러스 알파 그러면서 화해 협력을 지향하는 정당이 대한민국의 중심 정당이 되고 북한의 노동당과 맞상대하면서 한반도의 화해 협력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대로서의 새로운 정치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70년대까지는 냉전 지향의 시대이기 때문에 냉전적 안보 정당이 주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촛불혁명에서 남북 화해 시대까지 펼쳐지면 화해 협력 지향의 정당이 주류 정당, 중심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주변 정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지금 대변화의 시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빅체인지이기 때문에 이제 헛소리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면 동수가 되는 겁니다. 동수.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각도화에서 연속 집권의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혁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일단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다. 추미애 대표가 영구 혁신의 과정에 이제 가는 거죠. 예. 지난해 저희가 정당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혁신은 지속되고 중단 없이 간다. 이제 이렇게 어저께 저희가 중앙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게 이제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여야 보수 진보 이런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바라보면서 큰 정치 구도의 변화가 온다. 예. 그러면서 감동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은. 제가 전에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용어까지 남북 일본은요, 화해 협력의 정당. 일본은요, 제가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보수 국가고 지정학적 구조적으로 미투도 잘 안 되는 나라잖아요. 지정학적 구조적 심리적으로 보수 국가고 그래서 보수 정당 자민당이 주류 정당 중심 정당인데 한반도는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은 개혁 국가이기 때문에 개혁 정당이 중심 정당으로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게 민주반민주국으로 왔던 거예요. 드디어 촛불혁명 이후에 남북 관계까지 가면 이제는 그것이 이제 안정될 수 있는 틀을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토대를 이번에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 거죠.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원장님? 네. 더불어 남북이 평화롭고 협력하는 세상을 위해서 민주당이 그 틀을 만들자. 그 더불어란 말을 앞에 넣으면. 하여간 그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찌됐건 홍준표 씨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논란, 핵폭탄급 이슈들 중에서도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흔들리면 안 돼라고 오히려 국민들이 지지하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지금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 가는 의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못 따라오다가 이제는 국민한테 할 말을 다 잃어버리고 사실 알고 보면 미국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거든요. 직접 검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남북 관계가 막 좋아지는 과정에서 계속 안 돼 하면서도 남한 북한이 교류하면서 사실상 유전선이 없어지는 상황에 가도 계속 안 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쟤들은 왜 저러냐 진짜 짜증나 죽겠네 하고 이제 동수야 이렇게 네, 더 버려지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제 친구 이름이 동수인데. 네. 가만요. 알겠고요. 하나만 더 다루겠습니다. 짧게. 지금 왜냐면은 이 방송 나가고 나서 3일 정도 후에 이명박 씨가 검찰에 출석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것도 정치적인 걸로 보면 어마어마한 이벤트인데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뉴스의 크기 이 상황에서 지금 그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날마다 우리도 메시지를 내겠다예요. 검찰을 하고 이제 싸우겠다는 거죠. 검찰 쪽에서 계속 언론에 흘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둘이 이렇게 싸우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명박 씨가 내놓는 이야기들을 보면 나름대로는 어떤 논리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일단 탓은 내 거 아니다. 이런 논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궁색해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걸로 보면 궁색한데 어떻게든지 구속을 피해보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것 같기는 해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출석 날짜를 뒤로 딜레이 시켰던 부분도 확실한 구속을 위한 거라는 게 사실은 그게 맞는 거잖아요.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 이런 건데 저는 다음 주는 벌써 한 월요일, 화요일만 돼도 이명박 구속적인 북미 정상회담까지의 이슈가 상당 부분 MB로 덮일 것이다.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이명박 구속 관련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명박 리포트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저도 편지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명박 리포트를 도서관에서 이제 빌려서 열심히 보다가 갑자기 이제 그 대형 사건이 그렇죠. 터져서 그 사건 터졌죠. 책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간헐적으로 한 100페이지 정도 봤는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 책 안에. 근데 그걸 묻어버렸구나 결국에는 그 이슈 자체를 다루구나. 아니 이제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MB 측에 있던 MB가 이제 뭐 검찰을 상대로 한 마디를 하든 뭐 두 마디를 하든 그거는 사실은 변호사가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될 일이에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하는 말마다가 앞뒤가 안 맞거든요. 저도 본 이명박 리포트를 검찰이라고 안 볼 리가 없었겠죠. 이미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김희중 1부속실장이 당시 그 했던 검찰 조사 받으면서 탄탄하게 조사가 되어 있어서 빼도 박도 못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쯤 되면 MB는 살아온 본인이 했던 일을 다 기억 못하겠죠. 그러나 피해 당사자들은 기억을 하잖아요. 한두 마디 말로 어쨌든 이 상황을 모면해서 타인에게 제3자에게 죄를 덮으려는 생각은 애시당초 버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변호사들 주변에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붙어가지고 지금 조력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 변호사처럼 그런 길을 또 걷지 않는 게 그나마 그래도 한때나마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이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저께 패럴림픽 개막식에 또 가셨다면서요. 이명박이요? 네. 참 숟가락 잘 얹네. 화면에 잡힌 걸 보고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덜덜덜 이런 거죠.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 있냐 이제 이거를 제가 봤는데 여튼 증거인멸 도주 우려 그다음에 검찰 조사를 능멸한 죄가 가볍지 않으니 14일 이전만이라도 그냥 화제가 아닌 이상에는 예. 함구하고 계시는 편이 본인의 신상이 좋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종의 이제 바둑으로 말하면 아다리인데 이명박 씨는 자기 죄를 어찌 됐건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인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검찰 출석해서 죄가 엄중한데 부인하는 쪽으로 가면 필연적으로 구속영장을 칠 수밖에 없어요. 부인하면. 시인하자니 유죄가 나는 상황이고 부인하자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 상황이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명박 씨 자체가 구속이 안 된다는 게 더 이상할 정도잖아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태라고 보고 문제는 이제 다음 주가 우리 방송할 때는 이명박 씨 구속이 사실상 결정돼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물론 바로 영장을 치느냐 아니면은 뭐 며칠 후에 더 촘촘히 만들어서 영장을 치느냐에 관한 부분이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그러니까 어느 쪽이 가깝다고 14일이 이제 나오라는 거고 조정해달라고 주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불가하든 조정을 하든 그 답이 이제 나온 뒤에 못 나간다 그날은 그 옛날 전두환 전 대통령도 골목에서 성명서 낭독하고 저항하다가 그 다음날 체포돼서 갔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대략 한 3월 20일에서 한 25일 사이. 다음 주 방송 때는 구속골을 못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거 못 볼 거를 보는 또 한 주가 되겠죠.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분은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김현 검찰총장 고문께 제가 늘 마이크를 넘기고 이 대목에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몇 번 틀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그 뭐 박근혜 친위 쿠데타 이런 그 음모도 나왔었잖아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은 군대가 동원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부분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명박 같은 사람들이 구속이 안 되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처럼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구속은 되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명서 낼 겁니다. 아. 이명박 구속 안 되면. 억울하다. 나는 석방해달라 이거요. 아, 이거 참. 문재인 대통령 칭찬 한마디만 하고 방송을 끝낼게요. 꾸준히 기다리고 누가 막 뭐라고 막 문재인 패싱이네 뭐 이런 이야기 아무리 해봐야 어떤 진정성 갖고 일관되게 나아가면 결과를 가져오는구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정치인의 덕목에 있어가지고 말이 화려한 분은 아닌데 진정성 갖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면 결과물이 생기는구나. 국민 측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북한 문제 같은 거를 아예 도외시한 채 북한을 비판하는 쪽의 발언만으로 한다거나 야당 생활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갔다면 맺을 수 없는 결과물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핵 보유국이지만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말이 재밌게만 들린 게 아니고요.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던 지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좀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된 부분도 있었지만요. 난 죄송합니다. 그만큼 이분들이 업돼 있었다는 부분을 아니 제가 다양한 말씀드리고 주제를 싶어요. 좀 이렇게 질서 없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초반부터 그랬어요. 예, 알겠고요. 제가 사회보면 이렇게 안 해요. 얼른 가져가시고요. 네. 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희망의 봄이 오고 있네요. 다음 주에 더 따뜻한 날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핵 문제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발표문을 보면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2005년도에 김정일이가 조지 W. 부시를 초청한 일이 있습니다. 언제나 저들은 궁지에 몰릴 때는 그런 식으로 안보쇼를 다 했습니다. 대표님 정계 개편하실 겁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반문의 괴수 박지원이 친문의 두목 양비를 찾아온 것은 이 양비에게 끈 떨어졌다고 울지 말고 저처럼 끈 찾아서 메고 다녀라 하고 왔습니다. 박지원 끈도 양비하고 연결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4년 후에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합을 잘하자. 그 특사 선전을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잘했다. 그래서 이래서 문재인이 대통령 됐구나. 역시 나보다 낫다. 최문순 도지사는 사실은 조금 힘든 버거운 싸움이었는데, 근데 엄경 MBC 사장이 날아간 게 그 강릉에서 불법 펜션에서 불법 텔방 운영이 걸린 거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왜 그때 어디에 새누리당인가요? 새누리당 시절 왜 새누리당 후보로 나왔는지 난 참 아니, 이해가 하여튼 안 그것부터 가. 이해가 안 갔죠. 하여간, 국민들은 예. 이해가 안 그게 갔는데. 한나라당이었죠. 새누리당은 박근혜가 이제 하여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펜션에서 넘어가고, 예. 이제 불법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한 방에 이제 어쨌든 훅 간 건데, 이번에는 KBS 사장의 MBC 앵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타 쌍피다. 아하, 그렇게 이제 엄경 그 전 사장을 빗대서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배현진 앵커가 안산 동산고 출신이에요. 안산 출신이에요. 근데 그 앵커를 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폄훼하고 조롱하고 막말했던 당시에 그것도 그때만 하더라도 유민 아빠가 그 교황이 오시기 전에 직전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려고 하는 척 진상규명을 위해서 뭔가 좀 움직이려고 했던 겉으로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방송에서 그런 행태를 보여줬던 아나운서거든요. 앵커거든요. 근데 그분을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해서 옥동자를 낳았다고 한우하고 박수하고 그래서 참 송파에 살고 계신 분들이 송파에서 이사 가야 되나 그런 자괴감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잘못 아니 들으면 뭐하러 이사 가고 떨어지면 되는데. 떨어뜨리면 아니,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네. 이제 그쪽 아. 당에 계신 분들 딴 쪽에 성향을 있는 분들도 또 배현진 씨가 그래 그쪽에 와서 이제 하니까 이제 자존심 상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쪽 찍으시면 되죠, 뭐. 예, 그러시면 되겠네요. 홍준표의 말을 잘못 이야기하면 배현진 씨가 옥동자를 낳았다로 들려요. 조심들 하시고요. 제가요? 제가 아니요, 한 말이? 홍준표. 근데 옥동자는 사실은 남자 아이를 상징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지금 방송이 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냅뒀어요. 이게 팟캐스트 뜨지 마.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이제 배현진 영입하고 기란영 영입하고 이것도 너무 양아치 같은 짓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성조기는 없어지고 이스라엘기만 남나요? 일장기하고? 조금 진지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조금 얘기 좀 해도 돼요? 우리가 말이에요. 사회를 나중에 보세요. 네네. 아니, 하고 보세요. 싶은 말 다 제가 이 하셨어요.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1919년 저번에 그 얘기했죠. 3.1운동 후에 임시정부 임시현장 민주공화제,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직선제헌법, 그 다음에 촛불 문재인 민주당 정부, 그 다음에 2018 헌법을 만들어낸 세 번의 역사적 흐름이 있잖아요. 예. 또 하나는 재미있는 게 여러분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사회주의권만 참석했어요. 84년 LA 올림픽에 자본주의권만 참석했어요. 88년 서울 올림픽에 양쪽이 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87년 6월 항쟁에 그 힘을 받아서 비록 노태우 정부였지만 남북 기본 합의서를 했어요. 그로부터 30년 후에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하고 남북 관계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다 역사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일단 그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간에 러시아와 수교가 나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렇죠. 러시아와 수교를 예, 그런 등등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3.1운동과 임시정부 백범을 재조명하자 이걸 저희가 이제 2018 체제에 배현진은요 지금 드로이 목마가 됐어요. 이제 자유한국당은 수도값 때문에 정당가 망한다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저는 MBC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상당 기간 안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배현진 누군지도 몰라. 저도 저걸 난 몰라, 나 몰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제가 왜 배현진 아나 얘기를 하냐면은 아나가 아니구나 앵커죠. 그때 제가 이제 그저께 이제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목요일 날 그 두 분을 영입한다는 게 나오니까 이제 언론으로부터 논평을 해달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주문을 받았는데 본인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 전까지 내가 논평은 좀 기다렸다 내겠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논평을 냈잖아요. 엄기영 전 MBC 사장이 딱 야마였어요. 야마 이러면 안 되는구나. 메인이었. 다 알아먹는 얘기인데 뭐. 네, 그래요? 개인세이 이후에 좀 방송에 부적절한 용어가 써도 되는군요. 근데 어쨌든 엄기영 MBC 사장은 꽤 유명한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보궐선거에 MM이 붙었던 거 아닙니까? 최문순 그렇죠. 사장과 전 이제 엄기영 사장인데 그 두 분의 인지도로 따지면 10년간 다루었던 방송의 기본 맥락은 그런 거거든요. 북한 문제가 사라지면 자유한국당 부리는 뭐 먹고 사나 이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결국에는 미국 편드는 일본과 자유한국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친미파인 거고 그쪽 세력은 친일파인 거고 요 관점인데 상황이 이렇게 풀리니까 이 사람들 논평은 그게 나와야 돼요. 트럼프가 조사파, 정북 이렇게 되는 그 공격을 해야지 그게 맞죠 이제. 트럼프 넘어져도. 그렇지.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정도 되면은 홍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북미 정상회담 성사 소식을 듣고 궁지 몰린 북한의 안보쇼? 이 쇼가 트럼프가 하는 게 쇼란 말입니까? 만만하니까 북한만 때리면서 쇼에 놀아나는 사람으로 만든 거니까 하여간 이제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한 거죠. 사실은 왜 그 코미디 프로에서 그 동수란 표현 혹시 아세요 두 분은? 사람이 존재하는데 아예 없는 존재로 만드는 그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그걸 동수라고 불렀어요. 동수 취급한다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동수가 된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귀가 듣지를 않아. 누군가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대한애국당이 이제 매주 집회를 했었잖아요. 뭐 성조기와 태극기와 이스라엘기를 들고 그러면은